여러분, 사업이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근데 왜 뚝딱 하면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랑 투잡 같은 거에 관심 되게 많으시죠? 근데 왜 여기에 들어가는 노력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놀랍게도 오늘 제가 조사한 사업가분들은 전부 노력의 천재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에서의 노력,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뚝딱하면 돈이 벌릴 줄 알았는데 세상은 진짜 녹록지 않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그 뒤를 쫓아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업 성공 전략이 새롭게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삶을 좀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세상이 노력이라는 가치에 되게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뒤쫓아 보면 결국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방향성,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 제가 최근에 그릿이랑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에 사라 블레이클리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스팽스라는 기업을 만든 걸로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은 원래 스타킹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스타킹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라는 걸.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정 속옷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정 속옷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을 쓰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돈이긴 하거든요. 여태까지 일하면서 모아놨던 5,000달러 정도가 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자기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공장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공장들도 가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보정 속옷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까 돌아다녔던 그런 공장들을 다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떤 성공 스토리가 그렇듯 대부분의 공장들이 사라의 아이디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대요. 야, 그거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사라는 결국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2년 동안이나 여러 바이어들을 끊임없이 만나왔다고 합니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이 사람이 미팅을 5번에서 10번 정도 했다고 해요. 2년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미팅을 해야 하는지 짐작이 되세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라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 매장들에 이제 자신이 만든 보정 속옷들이 막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아갖고 제품 디자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매장에서도 신규 브랜드고 이게 뭐야 싶은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막 자꾸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잘했던 사람 만나서 설득하는 거, 그거를 또 여기서 활용해가지고 끊임없이 매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디자인을 바꿀 테니까 좋은 곳에 좀 배치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엔 잘 보이는 곳에 매장들마다 사라의 브랜드가 배치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스팽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은 단순한 스타킹을 대체하기 위한 여성 보정 속옷이 아니라 여성들이 어떻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삶을 좀 바꿔주는 그런 지금 필수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5,000달러로 시작했던 이 사람의 사업이 이렇게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사례를 한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요. 사라 블레이클리 말고 이번에는 인도 총리입니다. 사업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웬 총리?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나렌드라라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책 말고 저는 유튜브로 이 사람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 사람도 총리 이전에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면서 총리까지 가게 된 인물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20대 때 자기 지역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였던 거예요. 왜? 물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농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해 수확되는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못 살게 되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어떻게든 깨끗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기술 교육 같은 것들도 직접 배워서 해주고, 이런 지역 기반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회도 사실 만만치 않지만 인도라는 사회도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보수적인 사회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회였었나 봐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길러오겠다라고 분명히 좋은 뜻으로 시작한 지역 기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거셌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라의 사례랑 비슷하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막 10명, 20명씩 매일같이 만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깨끗한 물을 끌어다 줄 수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만나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해결책이나 PPT 뭐 이런 발표 능력 같은 것들이 리더십이나 아니면 추진력 같은 것들이 인정받아서 결국엔 본인이 있는 동네에 깨끗한 물이랑 그 다음에 결국에는 농작물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설득할 때 그냥 막 추진력, 리더십 막 이런 걸로 설득을 한 게 아니라 지역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발전 계획을 세운 거죠. 목표를. 우리 이만큼 발전하자.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수확량이 이렇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목표는 언제까지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목표를 이뤄갈 수 있다, 수확량을 늘려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수치로 보여주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람은 지역 기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확량도 목표를 채우게 되고, 지역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사업이 결국에는 범국가적인 사업 단위로 커지게 되면서 결국엔 나렌드라 몰이라는 사람은 인도의 1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게 된 사례가 있는데, 하버드로 갑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라 블레이클리라든지 아니면 나렌드라 몰이 같은 이런 성공한 사업가나 정치가들을 평균적으로 5년 동안, 초창기 5년 동안은 거의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일하는 루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도 엄청 많이 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하버드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일론 머스크처럼 평생을 미친 듯이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초창기 사업이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 3년에서 5년 내지는 정말 미친 듯한 노력을 쏟아붓는 게 통계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연구적으로 밝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뚝딱하면 벌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나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저도 좀 되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시간을 정말 갈아 넣고 내 몸과 마음의 열정을 갈아 넣어야 뭔가 정말 제대로 된 결실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사라 블레이클리라든지 나렌드라 몰이처럼 노력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노력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했는지. 바로 사고방식과 책 읽기가 이 사람들이 사업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 사고방식 같은 경우는 정말 길러내기 어려운 건데, 이거는 바로 책 읽기로 동시에 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이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전략도 짤 줄 알아야 되고, 프라이싱, 가격 정책도 정할 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여러 가지 영상이나 디자인 툴도 다룰 줄 알아야 되죠. 사람들이랑 미팅도 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재무, 회계, 인사관리 진짜 알아야 될 게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막연하게 아, 진짜 어려운 분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가는 전문성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엔 제너럴리스트의 성격을 띠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이 얇고 정말 넓어지게 된다면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런 사고방식, 제너럴리스트적인 사고방식을 사업에 적용해서 성공했는지 사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단순히 내가 돈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이랑 정치학 같은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전략에 활용을 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레이 달리오의 전략 때문에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 제너럴리스트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정답은 책 읽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책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그럼 책 읽기에 대해서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 아저씨랑 그 세미나 같이 하시는 찰리 먼거 아저씨 혹시 아세요? 뭐 할아버지지만 찰리 먼거라는 분이 책 읽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조한 사람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책을 뭐 많이 읽어라 이런 것보다도 한 번 읽을 때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주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찰리 먼거 아저씨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책을 읽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업가들도 책 읽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성공한 CEO들의 88%는 일주일에 보통 한 권 정도의 책을 읽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CEO들에게 책 읽는 것이 당신의 사업 성공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성공한 CEO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성공적인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아침에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괴롭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권을 목표로 해서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좀 낮추더라도 꾸준히 책을 읽어가는 습관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책은 어떤 건가요? 책 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 특히 성공한 사업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좀 특별한 사례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사업의 성공은 역시 뭐 아이디어나 자본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가 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아니면 자본 같은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다면 내가 얼마나 하루에 시간을 쏟을 것이며 내가 좋은 상황 판단 능력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또 기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정말 작은 변화가 큰 성공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영상을 찍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례나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